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금책가 살롱 금요일 독자를 만나다. 금책바가 첫 번째 공개 방송을 합니다. 5월 24일 저녁 7시 홍대 입구역 6번 출구 근처 카페바인에서 열립니다. 참가비는 10,000원이며 기본 행료가 제공됩니다. 다양한 선물과 이벤트도 준비되었으니 청취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책바 첫 번째 공개 방송 5월 24일 저녁 7시 홍대 입구역 6번 출구 카페바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마추어를 지향하는 독서가 용도사입니다. 산과 책을 좋아하는 산책입니다. 네, 저는 팟캐스트 만드는 불금 PD입니다. 제너럴리스트를 꿈꾸는 윤희님도 아마 들으시면서 함께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립네요. 그립습니다. 네. 이제 한 5-6편 같이 못하게 되니까 이제 좀 그립네요. 그니까요. 듣고 계시죠? 너무 지금 갑자기 아니, 메시지. 내 표정과 눈빛을 봤는데 너무 아련했어 지금. 지난 회에 암의 그 느낌 아직 남았나? 되게 아련한 눈빛으로. 갑자기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니까요. 약간 네. 느껴졌어요. 여기. 네네. 네. 오늘 책은 산책님이 골라주셨습니다. 어떤 책인가요? 네, 저는 신준환 님이 쓰신 다시 나무를 보다입니다. 다시 나무를 보다. 네. 네. 산과 책을 좋아하신다고 하신 것과 어울리는 책인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 그 그러네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어떤 핵심으로 들어가셨어요. 나무로 이제 들어가고 네. 이제. 아. 네. 네. 그러네요.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이제 또 봄이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때 어떤 책을 좀 같이 소개하고 또 저 스스로 읽으면 좋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이 책이 딱 떠올라서 책을 같이 읽자고 또 들고 와 봤습니다. 네. 카톡방에 이제 네. 저희 뭐 미리 이 책 할 겁니다 해서 올리잖아요. 네. 올리셔가지고 이제 그 온라인에서 보도자료 이제 보면서 딱 보는데 이거 저희 올해 초에 했던 진심의 공간에 있는 이거 뭔가 명작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네. 약간 아우라가 있죠. 그니까요. 네. 그 진심의 공간이랑 좀 겹쳐서 저는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책이랑 뭐 내용이나 이걸 떠나서 네.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굉장히 좋은 책 네.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분의 어떤 성품이랄까 성격이랄까 감이 넘겨 짚어질 정도로 굉장히 글이 꼼꼼하고 완결도가 있다라는 느낌을 저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응축한 에너지로 쓰신 글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자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분은 서울대 산림자원학과를 졸업하시고 거기서 이제 박사까지 하셨고 그 1990년에 국립산림과학원의 임업연구사를 시작으로 2014년 국립수목원 원장직까지 하셨다고 해요. 제가 아는 그 국립수목원 그 네네네. 원장을 하신 거죠? 네, 국립수목원이 어디 있죠? 어디지? 모르겠어요. 검색을 해보죠. 좀 네. 가본 것 같은데 여기? 국립수목원이요? 네. 그 가평에 있는 잠시만요. 또 거긴가? 포천에 포천? 광릉수목원 있잖아요. 아, 네네네. 광릉수목원 옆에 또 따로 국립수목원이 있어요. 광릉은 아니고. 네네네. 아, 가깝네요. 멀지 않네요. 않죠. 네네. 그렇죠. 국립수목원 원장이셨던 분이 글을 쓰시고 사진을 찍으신 내용으로 엮은 책입니다. 이전에도 여러 권의 몇 권의 책을 쓰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 책을 읽은 건 이 책이 처음이고 이 책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문장 한 문장에서 정말 나무를 사랑하시는구나, 혹은 나무를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정말 문장마다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책 구성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 책은 총 3장으로, 그러니까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나무의 인생학,
나무의 사회학, 나무의 생명학 이렇게 아.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통해서 혹은 나무가 이루는 숲을 통해서 바라보는 인생의 어떤 지혜나 깨달음 이런 것들을 1부에서 소개하고 또 2부에서는 그 나무가 실제로 그러니까 생태학적인 정보들, 생태학적인 지식들을 이제 쓰시면서 나무가 자기가 성장하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 또 그 죽은 나무가 가지는 그러니까 숲에서 가지는 의미들, 전체 생태계에서의 나무가 갖는 의미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3부에서는 실제로 나무가 인간의 그러니까 신체 건강, 정서 건강 이런 것들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3부가 정말 너무 균형 있게 잘 다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심의 공간은 그 건축 공간을 통해서 네. 완성도 있게 그 전체 얘기를 하셨다면 이분은 나무나 숲의 세계를 가지고 네. 자신의 인생을 담아서 네. 완결 있게 얘기를 하셨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맞아요. 이 책이 2014년에 나왔는데 몇 세까지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책이 그렇게 주목받지는 않았던 책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읽히지는 않았던 게 아닐까. 이 책 처음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는데 온라인 평을 보니까 많이 읽었던가요? 많이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빛나는 리뷰들이 있더라고요. 와, 이런 빛나는 책을 내가 만났다. 인생책이다. 이런 표현들이 네. 있어서 와, 이거 뭔가 있는 책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의아한 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변두리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베스트셀러를 읽을 때의 감동은 크게 감동을 느낀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책들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진 않았지만 이런 책들을 읽을 때 너무 감동적이거든요. 저는 이분의 인생이 제 인생으로 들어온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정말 만나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진짜 깊은 글들을 볼 때면. 그래서 거기서 오는 감동이 쉽게 잊혀지지 않아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일 것이다라는 게 약간 그려진다 네, 그런 네. 느낌인 거죠. 네.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이 책은 좀 인상적이었던 거 몇 가지 소개하자면 뭐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가다머나 둘레즈나 뭐 하이데거 뭐 이런 서양 철학자들도 소개를 하고 그 이론을 본인이 이해하신 대로 이제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동의보감을 기반으로 한 뭐 음양어회에 대한 그러니까 동양 철학과도 같이 이제 어우러져서 설명을 또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한 나무를 깊이 연구하시다 보니까 세계의 어떤 정신적 흐름에 대한 통찰이 생기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다 깊이 있게 연결해서 그러니까 서양 철학, 나무 또 동양 철학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어색하지 않고 단절되는 느낌보다 잘 소화가 된다.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화가 된다라는 느낌을 주시고 또 하나는 그 생태학적 지식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생태학이라는 학문 자체도 너무 낯설고. 근데 그렇죠. 예, 근데 저희가 일상으로 마주하는 나무 혹은 그러니까 뭐 계절마다 변하는 숲의 변화들은 자주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들을 관찰하면서 생태학적인 지식까지도 전달해주는 그런 책이어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3부에 드러나는 그 내용이 참 좋았어요. 뭐 산림 치유학 뭐 이런 것도 소개를 해주시고 산림 치유학이요? 치유학은 아니고 산림 치유라는 이런 네네. 내용들을 설명해 주세요. 그 총 5가지로 뭐 신체가 느끼는 오감을 활용해서 숲에 가면 나무를 만나면 그러니까 촉각이 어떻게 좋은지, 시각은 어떻게 좋은지, 그리고 후각은 어떻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오감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참 성실한 책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책은 정말 몰입해서 읽으면 좀 머리와 가슴이 좀 맑아지는 게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반대로 제가 지난주에 골랐던 그런 책, 저는 그 책 읽으면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막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네. 그 딱 읽었을 때 그 도시의 매연과 막 이런 게 느껴지는 그런 책이었고, 좀 답답하고. 현실감이 확 네, 오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책은 아까 뭔가 좀 이렇게 정화되는 느낌을 주는 책이고, 저는 사실 이 나무 이런 거에 대한 좀 감성이 좀 떨어져요. 꽃 이런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숲 이런 거 생각하면 그저 생각나. 아까 산림 치유 이런 거 이야기하실 때
이분은 막 오감을 깨우고 이런 거 네.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막 피톤치드 뭐 이런 거 생각나고 주워 들은 거죠. 그것도 피톤치드가 뭔지 몰라. 그리고 뭐 고로세 이런 거 생각. 고로쇠 뭐예요? 고로세 몰라요? 고로쇠물 몰라요? 몰라요. 어떤 나무에다가 빨대 같은 거, 쇠빨대 같은 거 막 꽂으면 네네네네. 물 이렇게 막 나가지고 네, 고로쇠 물이라고 담아서. 있어요. 아, 약수터 생각나네. 그 얘네 어른들이 그거 막 이만큼 받아가지고 오징어랑 같이 먹어요. 빨리 물 쓰여서 이렇게 많이 먹고 싶어서. 아, 모르세요 그런 거? 네, 오징어랑 같이 그건 먹으면 몰라요. 몰랐어요. 어머, 웬일이야. 어머. 죄송합니다. 성스러운 책을 제가 다루는데 지금 오징어와 고로쇠로. 고로쇠 약수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러니까 좀 그런 네. 딱 봐도 그런 책을 기운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니 더 이제 산책님이 고르신 어떤 책의 맥락들이 더 느껴져서 저는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이 저자를 좀 느끼신다고 하시니까 네. 이 책을 고르게 된 산책님의 어떤 그런 맥락이나 그런 것도 더 느껴져 저는 더 그러네요. 되게 좋았고요. 네. 네. 그리고 나무 연구자시잖아요. 그러니까 30년 가까이 막 네. 국립수목원장도 하시고 계속 나무를 가꾸고 나무를 연구하시는 일을 하시면서도 분명히 이분도 다 독서가이신 것 네. 같다는 생각이 이거 안 들 수가 없는 게 아까 얘기하신 사상가들뿐만이 아니라 동서양의 어떤 그런 것들에 인문학의 어떤 고민이 네. 깊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상상을 해보자면 제가 이분 사진을 검색을 안 해봤는데 연세가 좀 있으실 거잖아요. 2014년에 수목원장 은퇴하셨으니까 근데 뭔가 나무 이런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수목원장을 있으시면서 공무원이시니까 퇴근 시간에는 또 책을 계속 보시면서 이 세상을 성찰하고 그런 어떤 약간의 소위 영성가적인 그런 삶을 사신 분으로 그려졌어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네, 이 책은 소장각. 네. 녹음 전에도 얘기했지만 소장각 책이다. 책 사이사이에 있는 나무들이나 어떤 이런 식물들 사진 같은 것도 다 직접 찍으신 건가요? 네. 사진을 직접 잘 찍으시네요. 네, 굉장히 잘 찍었고 그 사진에 대한 에피소드도 아주 잠깐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가족들이 본인이랑 숲에 가는 거 되게 싫어한대요. 본인이 그 나무를 보면 계속 사진을 찍고 사진을 굉장히 오랫동안 찍으니까 가족들이 네, 가족들이 같이 가면 뭔지 시간이 알겠다. 너무 지체되니까 네. 같이 가는 거 싫어한다고 그런 얘기도 쓰셨더라고요. 저 그 에피소드도 봤는데 에피소드인지 뭔지 그 젊었을 땐가 네, 집이 수원이었는데 네, 직장이 청량리여가지고 네. 거기를 이제 맞아요. 이거 그 얘기 맞죠? 나와요. 네, 책이 막 뒤섞이는 느낌. 네, 그래서 통근 시간이 엄청 기니까 네. 그 시간에 논문도 보고 책도 보고 네. 남아있는 시간은 뭐 이렇게 그런데 뭐 가족들이 한번 그 직장으로 초대를 네. 했다 뭐 그런데 너무 머니까 가족들도 진이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 주말에 그냥 쉬어라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자기가 쉴 수 있었다. 네. 주말에 가족들이 좀 배려해줬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용도사님이 잘 보신 게 이분이 영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나누고 싶었던 그러니까 인상 깊었던 두 가지 키워드가 하나는 자유고 하나는 나머지. 자유? 네, 자유랑 네 나머지. 나머지. 네, 그러니까 나머지가 이제 그 사회에서 혹은 숲에서 커버드된 사람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레미제라블 같은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그 나머지. 프롤레탈리아 뭐 이런 건가요? 아니요.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남미, 그러니까 취약계층은 아니고 그걸 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레미제라블스가 비천한 자들은 아니잖아요. 이거 이상한 해석이잖아요. 비천한 자들. 그러니까 레미제라블 영화만 봐가지고 레미제라블스가 비천한 자들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그거를? 취약계층 비슷한 말. 그러니까 이거 찾아보고 있어요. 지금. 네. 무슨 뭐 불쌍한 사람들 이런 네, 것도 네. 있고 하여튼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상징적 또 의미. 약자들 뭐 네. 약자들. 취약계층보다는 약자들이 좋겠네요. 예. 오케이.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먼저 자유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134쪽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유는 도망가는 것의 반대다. 남에게 얽매이거나 구속받거나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남의 눈치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거나 자기로부터 도망가지 않아야 한다. 자유정신은 자기가 자신이 되었을 때 가장 힘차게 뻗어나올 수 있다. 나무는 도망갈 수 없어서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까 무슨 뭐 들레주 이런 사람 얘기하셨죠? 네. 그 사람 문장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네. 굉장히 나무는- 철학적인 사유가 깊은. 나무는 도망갈 수 없어서 자유롭다. 이 굉장히- 대단한 역설이죠. 그러니까 이 말 뜻이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는 거예요. 자유 정신은 자기 자신이 되었을 때.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장 쉬운 선택은 그 갈등을 모르는 척하거나 빨리 벗어나거나 아니면 회피하거나 빨리 무마시켜 버리는, 해결이 아니라 그냥 덮어버리는 선택이 사실 가장 쉬운 선택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이 문장에 따르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무는 뿌리가 박혀 있으니까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다움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무는 자유로운 거다. 자기 자신을 지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니까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또 깊이 있는 이야기다. 또 나무를 정말 잘 아는 사람, 진짜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통찰의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면 거의 도인 아닙니까? 도인. 전문가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전문가라고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어떤 각 개별 분야의 전문가분들 중에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인문학적인 사유나 이게 너무 빈곤하거나 그래서 문제되는 분들이 그렇죠.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것 같은데 이분은 그렇지 않은 그렇지. 자기 글을 쓰고 모델 같은 분인 자기 것 인생이 같아요. 있고. 예. 네. 그렇구나. 그러면서 아까 그 영혼에 대해서 또 그러니까 자유와 연결돼서 영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 쓰신 문장을 또 그대로 가져와야 더 의미 전달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138쪽인데요. 그냥 인간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인간이었다. 논리적으로 표현하자면 영혼은 인간과 나무의 교집합이다. 나무에 관한 인간의 모든 생각을 녹여서 하나로 벼려낸다면 영혼이 나올 것이다. 여기서 영혼이라 함은 종교에서 말한 그런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 생태학을 공부하며 분명하게 느꼈던 힘, 우주에서부터 식물의 씨앗에 이르기까지, 먼지에서부터 인간이란 생명에 이르기까지 서로 끌어당기는 힘, 블라블라블라블라. 계속 힘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영혼은 어떤 에너지로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와 인간이 교집합적으로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이다. 그래서 이게 이 초반부에 나오지만 3부 끝자락에도 연결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숲에 가면 인간이 고요해지고 마음과 정신이 맑아지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이유가 뭘까? 결국에 나무도 그 힘, 즉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숲에 가면 인간적 치유, 영혼적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어떻게 영혼을 끌어낼 수 있는지 이것도 자유와 연동돼서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못할 말이 말이 없어. 예, 진짜로 근데. 없을 만큼. 네. 피곤하신 거 아니죠? 아니요. 그렇구나. 근데 이런 분들은 진짜 음양 오행 이런 거 진짜 들어갈 수밖에 없겠어요. 뭐가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생태학의 어떤 그런 표현들이 그렇죠. 멋지네요. 네, 멋지고. 이제 신학적으로 뭐 이런 범신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영혼에 대한 그런 뭔가 이렇게 자연을 만물에 깃든 어떤 그런 영혼 된 주장들이 좀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 힘 부분에서 네.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의 힘, 어두워서 빛나며 비울수록 단단해지는 힘, 그래서 도처에 존재하며 모든 것을 연결하는 힘, 생각나게 하지만 정신현상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힘, 아직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 아직 과학이 생각하지 못하는 힘, 이것을 나는 영혼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그러니까 도인이죠, 이 정도면. 네.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다른 것. 나머지. 나머지. 네. 나머지인데요. 이분이 뭐 그런 철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학적 감수성도 굉장하신가 봐요. 몇 개의 시조도 막 연결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승은님의 나머지라는
시조를 읽고 가슴이 뭉클하셔서 오랫동안 책 속에 꽂아 두었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가 말하는 게 나눠서 결국에 그래도 남는 그 나머지 같은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저자는 숲의 에너지 99% 이상을 지엽적이라는 표현에 등장하는 가지 끝에 이파리들이 생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엽적인 거야 그런 거, 지엽적인 건 뭐 차치하고 얘기하자 뭐 이렇게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숲은 99% 이상이 그 지엽적이라고 불리우는 그 이파리들이 생산해낸다는 그렇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짚어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생물로 들어가고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동물들 이야기도 하세요. 무슨 쥐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칭적으로 산림 생태계에 정말 미물들이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뭐 사자, 호랑이 이런 것들이 아니지만 생태계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아주 미미한 존재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233쪽에 숲에는 주인공만 있는 것이 아니다. 주인공이 빠져도 세상은 남는 것이다. 이것이 숲이다. 벌채 후 남은 곳의 생태학은 더 화려하다. 바람이 지나간 후, 비가 온 후, 산불이 난 후, 계속 이어지는 나머지의 나머지. 이렇게 숲을 보는 창문이 반복되며 만화경처럼 펼쳐지는 것이 나머지의 생태학이다. 숲에 가고 싶네요. 네. 이 방송 들으시고 가봐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이 책을 만나게 되신 그런 얘기를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네. 드네요. 처음 만나게 되신. 네. 네, 이 책은 제가 2015년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정말 너무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에 막 어디든지 도망가고 싶어서 그래서 막 산속에 있는 수도원으로 이제 도망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된 수사님께서 추천해주신 책이고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쭉 읽지 못하고 짧게 읽으면서 정말 이제 제가 산을 좋아하니까 이제 산 속으로 계속 걸어 들어가게 됐는데 사람이 일단 아무도 없고 그리고 자연의 소리밖에 안 들리는 상황에서 제 영혼이 좀 치유된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부터 산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 고요함을 좋아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책이 저한테 처음 다가왔고 이렇게 그 어려운 시간으로부터 빠져나오면서 이 책의 존재를 약간 잊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힘든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시끄러운 일상에서 조금 조용히 잠잠해지고 싶다라는 어떤 내적 욕구가 생겼고 그러면서 이 책이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까도 전 그 말씀드렸듯이 뭐 나무, 숲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막 정서는 없는데, 그러니까 가족 결혼하고 나서 이제 가족이 생겨고 그런 뒤로 뭐 이런데 놀러 갈 수 있잖아요. 많이 뭐 나름 그래도 뭐 좀 놀러 다녔는데 지금 문득 생각해 보니까 좀 그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숲에 있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가령 뭐 생각나는 오대산에 국립공원인가요? 네. 거기 무슨 숲길이 있어요. 월정사인가? 월정사에 가는 그 왜 옛날에 뭐 이동통신 광고도 찍고 네네네. 막 했던 그 되게 유명한 숲길이 있는데 거기 지나가면서 저 기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애들이 그냥 늘 콘크리트 길바닥에서만 키우다가 뭐 저도 자신도 사실 뭐 그렇게 막 숲에서 막 살고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별 감흥도 없고 근데 아이들이 어느 순간 거기를 그냥 뛰어다니고 되게 조그맣게 흐르는 냇가에 그냥 뭐 발 담그면서 좋아하고 막 이런 거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그 굉장히 그 순간 딱 그 떠오르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게 네. 되게 행복한 순간이었구나. 요 생각이 좀 그냥 이거 들으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쭉 좀 떠오르는 게 있네요. 뭐 제주도 어디 갔을 때 비자림인가 갔을 때 뭐 네. 그런 거. 저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막 그렇게 어떤 이런 생태나 산림이나 이런 거에서 그렇게 관심이 있진 않지만 생각해 보면 인생에서 이렇게 뭔가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들은 대부분 자연 어딘가에 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도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네. 생각들은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제 그런 어떤 갈망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제가 경기 광주 산자락에 있으면서 이사를 되게 고민하는 게 이제 출퇴근이 너무 멀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아이가 나오고 하니까 이제 둘째가 이제 출산 예정이고 하니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도 지금 있는 곳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또 생각이 드는 이유가 지금 있는 곳은 창문을 열면 바로 이렇게 산이 이렇게 보이면서 날이 좋은 날은 그 경관이 되게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그 경관만 보면 저희가 무슨 어디 강원도 펜션 놀러 온 것 같은 그런 경관이에요. 공기도 좋고. 너무 근데 좋다. 그렇다고 그 뒷산길로 다른 사람들은 등산을 많이 가지만 저는 한 번도 안 갔다는 거. 네, 아무튼 산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지켜보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모르는 게 아닙니다. 네. 산책님 앞에서 제가 지금 네. 그래서 그리고 저 집에 생물 하나를 키워요. 네. 벵갈 고무나무인가? 아, 네. 그걸 이제 저희가 이쪽 이사로 왔을 때 선물을 네. 받아서 한 5년을 함께 했는데 음. 그 저희가 뱅뱅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어. 뱅뱅아 이렇게 하면서 불러주고 약간 이제 인격화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그 집 안에 그 나무가 하나가 있다는 게 네. 뭐 저나 제 와이프나 둘 다 막 식물을 집에서 막 키우는 그런 성격이 전혀 아닌데 그거 하나가 있는 게 집 안을 굉장히 산뜻하게 해주는 그 데코뿐만이 아니라 좀 더 좀 더 네. 깊은 차원에서 네. 뭔가 살아있는 것이 있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분의 이 책을 보면 더 자연에 있는 게 굉장히 정신 건강에 더 좋고 사유와 네. 어떤 그런 인간됨과 이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하기에 자연이라는 토대가 우리 주변에 너무 있지만 너무 놓고 산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요새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ASMR인가? 맞아. 네네네. 그 막 소리 하는 네, 거 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엄청 많이 하죠. 저는 그게 왜 좋은지 사실 모르겠어요. 요새 별거 다 해요. 그리고 뭐 이 후루룩 마시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네. 엄청 많죠. 뭐 네. 사탕 까먹는 네. 그 목소리도 하고 막. 근데 저는 그게 어떤 숲에 가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러네. 왜냐면 흙길을 걸을 때 뭐 타박타박 발소리를 듣는 것도 좋고 숲 이파리 흔들리는 소리, 뭐 새소리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날씨 좋을 때 가시면 진짜 좋으실 것 같아요. 숲에 가시면. 지금 순간 상상했네요. 제 숲에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좀 뭔가 약간의 네. 힐링이 되는 것 같네요. 네. 마무리 혹시 어떻게 해주실래요? 마무리는 한 구절 읽고 요 딱 한 구절 읽고 할게요. 네. 불안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생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내가 불안하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저는 여기서 이게 거의 초반부에 나오는 건데 이게 굉장히 꼰대스럽지 않은 어른의 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무도 살아있는 동안 나무 이파리, 그러니까 가지 끝이 계속 파르르 떨린대요.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공통점이 불안이라고 설명해 주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 위로가 됐고, 내가 불안한 마음이 자연스러운 거구나, 정말 내추럴한 거구나라는 위로가 되면서 그냥 불안해하지 마, 혹은 뭐 1000번은 흔들려야 돼라는 그런 굉장히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고 위로도 아프니까 없는 청춘이고 뭐 네, 그런 거하고 격이 너무 다른 지혜다, 어른의 지혜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이 책은 정말 이 봄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참 좋은 어른은 어떻게 생각하면 특별한 사상, 뭔가 엄청난 통찰을 가진 게 아니고 실은 되게 정제된 언어, 남을 해치지 않는 언어, 그렇다고 또 너무 남을 강요하지 않는 그런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분이 어른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보니까 근데 그냥 약간 할아버지 아저씨 같은 느낌이던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요. 저는 한 번도 안 찾아봐가지고 그냥 안경 꼈지요. 맞아요. 그냥 공무원. 네. 네. 그냥 그러네요.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네. 편안하세요. 네. 그러시네요. 네. 좋네요. 네. 네. 확실히 좋은 책은 누가 이렇게 소개만 해줘도 좋네요. 진짜. 오늘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신준환 작가님의 다시 나무를 보다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